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너무나도 자랑스러운 놀라운 우리나라 대한민국. 얼마 전 세계적인 인기 아이돌 BTS, 우리말로는 방탄소년단이죠. 이 BTS가 돌아왔습니다. 서울 광화문에서 컴백 공연을 하면서 그야말로 세계를 들썩이게 만들었죠. 오늘은 그 컴백 공연 아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아마 텔레비전 뉴스에서 보셨을 겁니다. 아니면 자녀분이나 손주들이 할머니, 할아버지, 이것 좀 보세요 하면서 휴대폰 화면을 보여드린 적이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지난 2026년 3월 21일, 바로 얼마 전의 일입니다. 서울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광화문 광장. 그 크고 넓은 광장에 사람들이 바글바글 모였어요. 얼마나 모였을까요? 공식 집계로 4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광화문 광장을 가득 채우고 주변 세종대로까지 합치면 10만 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청취자 여러분, 광화문 광장 아시지요? 경복궁 앞에 떡 자리 잡고 있는 그 넓은 광장. 세종대왕 동상과 이순신 장군 동상이 우뚝 서 계신 그곳. 우리 민족의 가장 자랑스러운 두 분이 지키고 계신 그 자리에서 젊은 7청년이 무대 위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전 세계의 눈이 바로 그 한 점에 쏠렸어요. 지구의 반대편 사람들까지도 텔레비전과 휴대폰 앞에 앉아서 그 무대를 지켜봤습니다. 공연이 시작되자 무대 뒤쪽으로 광화문 누각이 환하게 빛났습니다. 그리고 경복궁의 고궁 지붕도 은은한 조명을 받아 찬란하게 드러났어요. 청취자 여러분, 그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시겠습니까? 500년 조선의 역사가 배경이 된 무대. 우리나라의 가장 상징적인 장소에서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7청년이 노래를 부르는 그 광경. 그리고 공연의 마지막에 모든 사람이 입을 맞춰 우리 민요 아리랑을 불렀습니다. 4만 명이 동시에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오를 외치는 그 장면에 전 세계가 눈물을 흘렸어요. 오늘은 이 놀라운 컴백 공연의 이야기, 그 뒤에 숨은 어마어마한 경제적 효과, 그리고 방탄소년단이 써내려가고 있는 기적 같은 신화, 그리고 우리 한국인으로서 가져야 할 그 당당한 자부심에 대해서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듣다 보면 가슴이 뿌듯해지실 겁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청취자 여러분께 한 가지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놀라운 우리나라, 세계를 이끌어가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응원하기 위해서 꼭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청취자 여러분이 좋아요 한번, 구독 한번 눌러주시는 것이 우리나라의 놀라운 이야기를 더 많은 분들께 전하는 큰 힘이 됩니다. 잊지 마시고 꼭 눌러주십시오. 자, 그럼 먼저 방탄소년단이 어떤 친구들인지 잘 모르시는 청취자 여러분을 위해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방탄소년단은 2013년, 지금으로부터 약 13년 전에 데뷔한 7명의 젊은이들로 구성된 남자 가수 그룹입니다. 영어로는 BTS라고 부르는데요. 이 세 글자는 방탄소년단의 영문 약자예요. 한국 이름은 방탄소년단이지만 외국 사람들은 BTS라고 더 많이 부릅니다. 멤버가 7명입니다. 리더인 RM, 그리고 진, 슈가, 제이홉, 지민, 뷔, 정국. 이렇게 7명이에요. 다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의 젊은이들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손주 연배쯤 되는 젊은이들이죠. 이 7청년이 20여 개국의 음악 차트에서 1등을 차지한 적도 있고 미국의 유명한 음악 시상식에서 여러 번 상을 받았으며 심지어 유엔 본부에서 연설까지 했던 친구들입니다.
이 방탄소년단은 그냥 노래만 잘 부르는 가수가 아니에요. 그들의 특별함은 노래 가사에 있습니다. 대부분의 요즘 가요는 연애 이야기가 많잖아요. 그런데 이 친구들은 청년들의 고민, 사회의 문제, 꿈과 희망, 그리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라는 메시지를 노래에 담아요. 그래서 전 세계 젊은이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겁니다. 그런데 이 잘 나가던 방탄소년단이 4년 동안 공백기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남자라면 꼭 가야 하는 곳이 있지요. 바로 군대. 멤버들이 한 명씩 차례로 군 복무를 하느라 잠시 활동을 중단했던 겁니다. 그러다가 모두가 제대한 뒤 2026년 3월 드디어 완전체로 돌아온 거예요. 그 귀한 무대가 바로 이번 광화문 공연이었습니다. 이 컴백 공연의 제목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바로 아리랑이었어요. 청취자 여러분, 이게 정말 의미가 깊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한국 가수 그룹이 4년 만에 돌아오면서 첫 무대의 제목을 영어가 아니라 다른 외국어가 아니라 바로 우리 민요 아리랑으로 붙인 거예요. 왜일까요? 그만큼 한국인이라는 정체성을 소중하게 여긴다는 뜻입니다. 자기들의 뿌리를 잊지 않겠다는 다짐이에요. 그리고 공연 장소도 뜻깊습니다. 경복궁 앞 광화문 광장, 우리 조선 왕조 500년의 중심지였던 곳, 세종대왕 동상과 이순신 장군 동상이 지키고 있는 대한민국의 상징적 장소, 그 자리에서 컴백 공연을 한 거예요. 멤버 중 한 명인 슈가가 이렇게 말했답니다. 가장 역사적인 장소인 광화문 광장에서 무대를 펼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 그리고 또 다른 멤버 지민은 이 광화문 광장을 가득 채워주셔서 진심 감사하고 너무 행복하다고 말했어요. 청취자 여러분, 공연 당일 광화문 광장의 풍경을 한번 상상해 보시겠어요? 오후 8시가 되자 조명이 켜지고 무대 뒤쪽으로는 광화문 현판이 은은하게 비쳐요. 무대 위로 7 청년이 등장하자 광장을 가득 메운 4만 명이 동시에 환호성을 내질렀습니다. 저 멀리 경복궁 지붕 너머로 별이 반짝이고 앞에는 세종대왕님이 인자한 얼굴로 그 젊은이들을 내려다보십니다. 꽹과리 소리 같은 우리 전통 악기 소리가 울려 퍼지고 거기에 현대적인 음악이 어우러져요. 그리고 공연이 무르익어 갈 때 마침내 아리랑이 울려 퍼집니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를 넘어간다. 이 노래가 광화문 광장에 울려 퍼질 때 거기 모인 4만 명이 일제히 함께 따라 불렀습니다. 한국인뿐이 아니에요. 전 세계에서 이 공연을 보기 위해 한국을 찾아온 외국 팬들도 어눌한 발음으로나마 함께 아리랑을 불렀어요. 그 장면이 텔레비전 화면을 타고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그 순간이 얼마나 감동적이었을까요? 100년 전 우리 조상들이 일본의 나라를 빼앗기고 울면서 부르던 그 아리랑이 이제는 전 세계가 함께 부르는 노래가 된 겁니다. 이 광경이 얼마나 대단한 일이었는지, 세계가 어떻게 반응했는지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공연은 넷플릭스라고 하는 세계적인 방송 서비스를 통해서 전 세계 190여 개국에 생중계됐어요. 청취자 여러분, 190여 개국이라는 게 뭐 대단한 거냐고요. 이 지구에 있는 나라가 거의 200개 정도니까요. 지구상 거의 모든 나라에서 이 공연을 볼 수 있었다는 뜻입니다. 아프리카 사하라 사막 근처의 작은 나라에서도, 남아메리카 안데스 산맥 아래 있는 나라에서도, 유럽과 아시아는 물론이고 오세아니아까지 이 공연을 동시에 본 겁니다. 그리고 시청자 수가 얼마나 되었는지 아십니까?
넷플릭스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숫자는 전 세계에서 무려 1840만 명이 이 공연을 시청했다는 거예요. 청취자 여러분, 1840만 명이라면 얼마나 많은 것인지 감이 잘 안 오시지요?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3분의 1이 조금 넘는 숫자입니다. 서울특별시 인구가 900만 명 정도이니까 서울시 인구의 2배를 넘는 사람들이 한꺼번에 우리 젊은이들의 공연을 지켜봤다는 뜻이에요. 이 숫자가 얼마나 대단한 숫자냐면요. 넷플릭스 역사상 두 번째로 많은 시청자를 기록한 라이브 공연이었답니다. 1등이 누구였느냐 하면 미국의 세계적인 가수 비욘세가 미국 프로 미식축구 경기 하프타임 때 했던 공연이었어요. 그 공연의 미국 내 시청자가 2,700만 명이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방탄소년단의 공연은 전 세계에서 1,840만 명. 그러니까 역사상 두 번째로 많이 본 라이브 공연이 된 겁니다. 미국 내 기록을 우리 한국 청년들이 거의 따라잡았다는 뜻이에요. 정말 놀라운 일 아닙니까? 이 공연을 보고 전 세계 언론에서 찬사를 쏟아냈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경제 전문 언론 블룸버그, 영국의 BBC, 프랑스의 르몽드, 일본의 NHK 같은 세계 주요 언론이 다 이 공연을 다루었어요. 한국이 문화 강국이라는 것을 증명했다. 방탄소년단의 귀환은 단순한 가수의 복귀가 아니라 대한민국 문화의 승리다. 이런 제목의 기사들이 줄줄이 쏟아졌습니다. 특히 공연 장면 중에서 외국인들의 마음을 가장 울린 것이 바로 아리랑을 함께 부르는 장면이었어요. 외국인들이 소셜미디어에 이런 글을 올렸답니다. 이 노래가 무슨 뜻인지는 모르겠지만 이상하게 가슴이 찡하다. 한국에 가 본 적도 없는데 눈물이 난다. 이게 바로 한국이라는 나라의 힘인가 보다. 청취자 여러분, 아리랑이 한 나라의 힘을 넘어 전 세계 사람들의 가슴을 울리는 노래가 된 겁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우리나라 이재명 대통령도 국무회의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BTS가 큰 역할을 한 것 같다. 이제 관광객이 광화문으로 많이 올 것이다. 광화문과 대한민국 홍보에 결정적이었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도 단 한 건의 안전사고 없이 무사히 끝났다. 우리 국민의 성숙한 시민의식과 전 세계에서 오신 팬덤 아미의 협조 덕분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럼 이 공연이 우리나라에 얼마나 큰 경제적 효과를 가져다 주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이게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일단 공연 자체의 제작비만 해도 100억 원대였다고 해요. 그런데 이 100억 원대의 제작비를 우리 하이브라는 회사가 다 낸 게 아닙니다. 넷플릭스가 다 부담했어요. 왜냐하면 넷플릭스도 이 공연을 전 세계에 생중계할 수 있다는 게 큰 자산이었거든요. 게다가 이 공연의 후원 제의도 엄청났답니다. 대한민국 국적 항공사를 비롯해서 국내외 여러 대기업들이 수백억 원대의 스폰서십을 제안했는데 넷플릭스 측에서 다 거절했다고 해요. 우리가 직접 진행하겠다 하면서요. 그만큼 이 공연이 얼마나 귀하게 여겨졌는지를 보여주는 일이지요. 그리고 공연 당일, 광화문 방영 1km 안에 방문한 사람만 약 16만 명. 거기에 온라인으로 넷플릭스를 통해 실시간으로 본 한국 시청자가 118만 명. 이 둘을 합치면 총 135만 명이 BTS라는 이름 하나로 움직였다는 분석이 나왔어요. 단 하루에 135만 명이 움직인 겁니다. 공연 당일 광화문 주변의 편의점, 음식점, 카페에서는 매출이 크게 올랐고요. 외국 팬들이 이 공연을 보기 위해 한국에 찾아왔는데
그분들이 서울과 다른 지역을 여행하면서 쓴 돈도 어마어마합니다. 한 경제연구소에서는 이번 공연 한 번의 경제 효과가 3조 원에 이를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어요. 3조 원이 얼마나 큰 돈인지 감이 오십니까? 3청해의 10억 원이에요. 중소기업 하나가 1년에 버는 돈이 10억 원이라고 치면 3청해의 중소기업이 1년 내내 버는 돈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 공연 하나의 경제 효과는 시작에 불과합니다. 방탄소년단이 지금까지 우리나라 경제에 기여한 금액을 모두 합치면 상상을 초월해요. 한 경제연구소의 분석에 따르면 이 청년들의 데뷔 이후로 지금까지 우리나라 국민 경제에 기여한 금액이 수십조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 청년들의 음반이 팔리는 것은 물론이고요. 이들 때문에 한국을 찾아오는 외국 관광객이 늘어나고 이들이 입고 나오는 옷, 먹는 음식, 쓰는 화장품까지 다 팔려 나가면서 그 효과가 우리 경제 전체로 퍼져나가는 겁니다. 청취자 여러분, 7청년이 일으킨 이 바람이 한 나라의 경제를 움직이고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옛날 같으면 대기업 몇 개가 해야 할 일을 이 청년들이 해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옛날에 수출이라고 하면 자동차, 반도체, 선박 이런 것들을 떠올렸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문화도 어마어마한 수출 상품이 되었어요. 아니, 어쩌면 가장 중요한 수출 상품이 되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청취자 여러분, 여기서 잠깐 쉬어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놀라운 우리나라, 세계를 이끌어가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응원하기 위해서 꼭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이런 자랑스러운 이야기들이 더 많이 퍼져나갈 수 있도록 청취자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큰 힘이 됩니다. 자, 이제 방탄소년단이 써내려온 놀라운 신화들을 하나씩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이 친구들이 이룬 업적이 너무 많아서 다 말씀드리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첫째, 방탄소년단은 우리나라 가수 최초로 미국의 빌보드라는 음악 차트 1등을 했습니다. 빌보드라는 것은 미국의 가장 권위 있는 음악 순위예요. 전 세계 가수들이 목표로 삼는 곳입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말 노래가 그 차트 1등을 여러 번 차지했어요. 그전에는 싸이라는 우리 가수가 강남스타일로 2등까지 올라간 적이 있었지만 1등을 한 한국 가수는 방탄소년단이 처음이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미국 빌보드 1등이라는 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아세요? 미국에는 수만 명의 가수가 있고 거기에 영국, 캐나다, 호주 같은 영어권 나라 가수들까지 경쟁합니다. 그 틈을 비집고 한국말 노래가 1등을 했다는 겁니다. 이건 마치 한국 야구 선수가 미국 메이저리그 최우수 선수상을 받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이라고 할 수 있어요. 둘째, 방탄소년단은 유엔 본부에서 연설을 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유엔이 어떤 곳입니까? 전 세계 200여 개의 나라가 모여있는 국제기구이지요. 세계 평화와 발전을 위해 일하는 곳입니다. 그 유엔 본부에서 우리 청년들이 전 세계 지도자들 앞에서 연설을 한 거예요. 연설의 주제는 너 자신을 사랑하라, 너 자신을 말하라 였습니다. 전 세계 젊은이들을 향한 메시지였어요. 이 연설이 끝난 뒤 전 세계 언론이 극찬을 쏟아냈죠. 이 젊은 청년들이 우리 시대 젊은이들의 대변인이다. 이런 평가를 받았습니다. 셋째, 미국의 유명한 시사 주간지 타임. 이 청년들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 중 한 그룹으로 선정했습니다. 이 타임이라는 잡지가 매년 선정하는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100명의 방탄소년단이 여러 번 뽑혔어요.
대통령, 총리, 세계적인 기업 총수, 노벨상 수상자 같은 거물들과 나란히요. 그리고 타임 표지에도 이 청년들의 얼굴이 크게 실린 적이 있습니다. 한국 사람이 타임 표지를 장식한다는 것만으로도 어마어마한 일인데 그걸 여러 번 했어요. 넷째, 전 세계의 대통령, 총리, 유명인들이 이 청년들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미국 전직 대통령이 이 친구들을 만나고 싶어 했고, 영국의 유명한 축구 선수들이 이 친구들의 팬을 자처했고, 전 세계의 영화 배우, 가수, 정치인들이 이 친구들을 자기 소셜미디어에서 언급했어요. 한 번 연예인이 이 친구들을 언급하면 그 사람의 팔로워가 폭발적으로 늘어난다고 해요. 다섯째, 이 청년들이 만든 팬덤, 그러니까 팬들의 모임이 세계 최대 규모입니다. 방탄소년단 팬들을 아미라고 부르는데요. 영어로 군대라는 뜻이에요. 전 세계에 얼마나 많은 아미가 있는지 아십니까? 몇 천만 명입니다. 적게 잡아도 5천만 명에서 많게는 1억 명까지 추산된다고 해요. 이 팬덤이 얼마나 대단한지 어떤 나라에서는 방탄소년단 팬들이 그 나라의 대통령보다 더 인기가 있다는 우스갯소리까지 있을 정도입니다. 여섯째, 이 청년들이 나오는 공연은 티켓 예매가 시작되는 순간 몇 분 안에 매진됩니다. 몇 만석의 공연장이 순식간에 꽉 차요. 심지어 티켓을 구하지 못한 팬들이 온라인 중계를 보기 위해 몇백 달러를 내는 것도 아깝지 않다고 할 정도입니다. 한 번의 월드 투어 공연으로 수천억 원을 벌어들이는 게 기본이에요. 일곱째, 이 친구들이 사는 아파트, 가는 식당, 입는 옷, 먹는 음식, 쓰는 화장품이 다 전 세계 대박 상품이 됩니다. 아미들이 자기들이 사랑하는 청년들이 쓰는 것을 똑같이 쓰고 싶어 하기 때문이지요. 어느 한국 화장품 브랜드는 방탄소년단 멤버가 광고를 맡은 뒤 매출이 몇 배로 뛰었어요. 어떤 한국 음식은 멤버가 좋아한다는 얘기가 나오자 전 세계에서 주문이 쏟아져 들어왔고요. 자, 이제 이 청년들을 따라다니는 전 세계 팬들, 바로 아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이 아미들이 얼마나 대단한 분들인지 아시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아미는 방탄소년단의 공식 팬 이름입니다. 영어로 ARMY, 군대라는 뜻이에요. 왜 이런 이름이 붙었냐 하면요. 방탄소년단이라는 이름이 총알을 막는다는 뜻이지요. 그래서 그런 소년들을 지지하고 보호하는 군대라는 의미로 아미라는 팬 이름이 생긴 겁니다. 이 아미들이 얼마나 특별하냐면요. 단순히 가수를 좋아하는 팬의 차원을 뛰어넘어요. 이분들이 세계 각국에서 한국 문화를 알리는 홍보대사 역할을 합니다. 왜냐하면 방탄소년단을 좋아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한국에 관심을 갖게 되고 한국어를 배우고 한국 음식을 먹어보고 한국 드라마를 보고 한국에 여행 오는 거예요. 외국 대학교의 한국어 강좌가 폭발적으로 늘어났어요. 몇 년 전만 해도 한국어를 배우는 외국인이 소수였는데요. 방탄소년단 팬이 늘면서 한국어를 배우겠다는 외국인들이 급증했답니다. 미국의 어떤 대학에서는 한국어 강좌 신청자가 너무 많아서 대기자 명단이 생길 정도라고 해요. 외국인들이 왜 한국어를 배우냐고 물으면 방탄소년단 노래를 이해하고 싶어서요. 이 청년들의 연설을 원어로 듣고 싶어서요 하고 대답합니다. 세종대왕께서 만드신 우리 한글을 외국인들이 자발적으로 배우고 있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입니까? 그리고 이 아미들이 한국을 방문하는 경우도 폭발적으로 늘었습니다. 방탄소년단이 공연하는 도시, 멤버들이 자주 간다는 식당,
멤버들이 즐겨 쓰는 브랜드의 매장, 이런 곳들이 아미들의 성지 순례 장소가 됩니다. 서울 용산구에 있는 하이브 사옥 근처에 가면 전 세계에서 온 아미들을 쉽게 만날 수 있어요. 영어, 중국어, 일본어, 스페인어, 프랑스어, 포르투갈어, 러시아어, 별의별 언어가 다 들려옵니다. 이 외국 팬들이 한국에 와서 호텔에 머물고 식당에서 밥을 먹고 기념품을 사가고 관광지에 들릅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경제에 엄청난 기여를 하고 있어요. 청취자 여러분,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어느 외국 아미가 이런 얘기를 했대요. 나는 BTS 때문에 한국에 오게 되었다. 그런데 와서 보니 한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너무 좋아졌다. 음식도 맛있고 사람들도 친절하고 거리도 깨끗하고 밤에도 안전하다. 나는 이제 BTS 팬이면서 동시에 한국 팬이 되었다. 청취자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전 세계에서 쏟아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사랑받는 나라가 된 거예요. 그리고 이번 광화문 컴백 공연에도 전 세계 아미들이 몰려들었어요. 공연 당일 광화문 일대에는 수많은 외국 팬들이 보였습니다.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중국, 태국, 인도네시아, 브라질, 멕시코, 러시아, 심지어 아프리카에서도 왔어요. 이분들이 한국말로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를 외치고 삼겹살을 드시고 한복을 입어보시고 경복궁을 둘러보셨어요. 우리나라 홍보 영상이 따로 필요 없습니다. 이분들이 찍은 사진과 영상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으니까요. 더 대단한 것은 아미들의 시민의식이에요. 이번 공연에 10만 명 넘는 인파가 몰렸는데도 단 한 건의 안전사고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국민들도 성숙한 질서를 지켰고 외국 아미들도 한국의 규칙을 잘 지켰기 때문이에요. 공연이 끝난 뒤 광화문 광장에 쓰레기가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외국 팬들이 자기들이 먹은 쓰레기를 다 주워서 쓰레기통에 버리고 갔답니다. 청취자 여러분,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입니까? 우리 팬들만이 아니라 외국 팬들까지도 한국의 질서와 예절을 함께 지켜낸 거예요. 그리고 잘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이 아미들이 전 세계 곳곳에서 좋은 일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방탄소년단이 한 번 기부를 하면 아미들도 같은 액수 혹은 더 많은 금액을 모아서 기부하는 문화가 있습니다. 지진이 나면 지진 피해 지역을 돕기 위해 모금을 하고 전쟁 난민을 돕기 위해 기부를 하고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봉사활동을 합니다. 방탄소년단의 이름으로 지금까지 전 세계에서 모인 기부금이 수백억 원이 넘는다고 해요. 우리 청년들이 만든 팬덤이 전 세계에 선한 영향력을 퍼뜨리고 있는 겁니다. 자, 청취자 여러분, 이제 우리가 가져야 할 자부심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 방탄소년단과 이번 컴백 공연의 이야기를 하면서 청취자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 이 방탄소년단이 세계를 호령하는 바로 이 순간, 이게 어떻게 가능해졌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이건 하늘에서 뚝 떨어진 일이 아닙니다. 청취자 여러분이 살아오신 그 길고 긴 여정의 결실이에요. 청취자 여러분이 젊으셨을 때 우리나라는 어떤 나라였습니까? 6.25 전쟁의 폐허에서 간신히 일어서던 나라,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 외국에서 원조를 받아 먹고 살던 나라였지요. 그 시절 외국 사람들에게 한국이라는 나라를 말하면 그게 어디 있는 나라지? 하고 되묻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를 알리는데 몇십 년이 걸렸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전 세계 어디를 가도
한국을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방탄소년단, 블랙핑크, 김치, 비빔밥, 한국 드라마, 한국 영화. 이런 단어들을 모르는 젊은 외국인이 거의 없어요. 지구 반대편 나라의 어린아이가 한국말로 사랑해요, 안녕하세요를 외치는 시대가 된 겁니다. 이게 다 누구 덕분입니까? 바로 청취자 여러분 덕분이에요. 청취자 여러분이 먼지 나는 공사판에서 땀 흘리시고, 공장에서 밤새 일하시고, 논밭에서 허리 굽혀 일하시고, 그렇게 맨손으로 이 나라를 일으켜 세우셨기 때문에 오늘의 방탄소년단이 있는 겁니다. 청취자 여러분이 자녀들을 배고프지 않게 키우시고, 학교 보내주시고, 꿈을 꿀 수 있게 해주셨기 때문에 지금의 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이 있는 거예요. 청취자 여러분,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세요. 방탄소년단의 멤버들이 태어나서 자란 이 나라. 그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꿈을 꾸고 노력할 수 있었던 환경. 그 아이들이 학교에 다니고 음악을 배울 수 있었던 이 사회. 이 모든 것을 누가 만들어 주셨습니까? 바로 청취자 진짜 여러분과 청취자 여러분 세대의 분들이십니다. 그리고 방탄소년단 멤버들이 자주 하는 말이 있어요. 우리는 혼자 이 자리에 있지 않다. 우리보다 먼저 이 길을 닦아주신 많은 선배들이 계셨고, 우리나라를 이만큼 키워주신 많은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있을 수 있다. 이 청년들이 무대에 서서 아리랑을 부르는 그 모습 뒤에는 청취자 여러분이 흘리신 땀과 눈물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청취자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허리를 곧게 펴시고 고개를 당당히 드시고 내가 이 나라를 일구어낸 주인공이다 라는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방탄소년단이 광화문에서 아리랑을 부를 때 그 아리랑은 청취자 여러분이 평생 가슴속에 품어오신 그 아리랑이고, 청취자 여러분이 이 나라를 만들어 오신 그 길을 상징하는 노래입니다. 그리고 우리 손주들에게도 이 자부심을 물려주세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가 이 나라를 이만큼 키워놓으셨기 때문에 지금 네가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에서 살 수 있는 거야. 이 이야기를 꼭 들려주십시오. 이 자부심이 우리 다음 세대에게도 큰 힘이 될 겁니다. 그리고 방탄소년단 같은 젊은 친구들의 이야기에도 한번 관심을 가져보세요. 청취자 여러분께는 좀 낯설고 시끄러운 음악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그 속에 담긴 메시지를 보시면 참 따뜻한 부분이 많습니다. 젊은이들에게 너 자신을 사랑하라. 꿈을 포기하지 말라. 서로 돕고 살자. 이런 이야기를 하는 청년들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세대가 우리에게 들려주시던 그 가르침과 다르지 않은 이야기들이에요. 손주들이 방탄소년단 음악을 들을 때 옆에서 같이 들어주세요. 그리고 할머니, 할아버지 젊었을 때는 어떤 노래를 불렀단다 하고 이야기를 나누어 보세요. 아마 손주들이 눈을 반짝이며 들을 겁니다. 그렇게 세대와 세대를 잇는 것이 바로 우리 한민족의 귀한 정서이지요. 청취자 여러분, 이번 광화문 컴백 공연의 이름이 왜 아리랑이었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지나온 그 모든 세월, 그 모든 고난, 그 모든 기쁨이 아리랑 한 곡에 다 담겨 있기 때문이에요. 일제강점기의 서러움도 아리랑, 광복의 기쁨도 아리랑, 전쟁의 슬픔도 아리랑, 재건의 희망도 아리랑, 그리고 오늘의 자랑스러운 대한민국도 바로 아리랑입니다. 방탄소년단이 이 아리랑을 전 세계에 들려준 것은 바로 우리 한민족의 이야기를 세계에 들려준 것입니다. 청취자 여러분이 살아오신 그 모든 세월을
함께 들려준 거예요. 그리고 전 세계 사람들이 이 노래에 감동해서 눈물을 흘렸어요. 그 눈물은 바로 청취자 여러분의 삶에 대한 존경의 눈물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가 앞으로도 계속 세계를 이끌어가는 나라가 될 겁니다. 방탄소년단 같은 스타들이 계속 나올 것이고, 한국 문화가 계속 전 세계로 퍼져나갈 것이고, 한국 상품이 계속 세계 시장을 휩쓸 겁니다. 그 모든 성공의 뿌리에는 바로 청취자 여러분 세대가 계신 거예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놀라운 우리나라, 세계를 이끌어가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응원하기 위해서 꼭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손길 하나가 이런 자랑스러운 이야기들을 더 널리 퍼뜨리는 힘이 됩니다. 이 영상을 주변 친구분들, 자녀분들, 손주분들에게도 꼭 보여주세요. 우리 한국이 얼마나 자랑스러운 나라인지, 그리고 그 자랑스러움의 뿌리가 누구에게 있는지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청취자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식사 잘 챙겨 드시고, 가족들과 따뜻한 시간 보내시고, 혹시 라디오나 텔레비전에서 아리랑이 흘러나오거든 한번 따라 불러보세요. 그 노래 속에 청취자 여러분의 삶이 있고,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가 있고, 그리고 세계가 감동하는 우리 민족의 혼이 있습니다. 광화문 광장에 울려 퍼진 그 아리랑, 4만 명이 함께 부른 그 아리랑, 세계 190여 개국의 1840만 명이 함께 듣고 감동한 그 아리랑. 그 노래가 울려 퍼지던 그 순간 우리는 모두 한국인이라는 것이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인지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자부심을 평생 가슴에 품고 사시는 분들이 바로 청취자 여러분이십니다. 놀라운 우리나라,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은 오늘도 계속됩니다. 청취자 여러분,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